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전자상거래 응용 보안 퀴즈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리 지난 단원에서 전자상거래 응용 보안 퀴즈 풀이를 하신 바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그쵸?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요약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전자상거래 응용 보안 퀴즈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를 멈춰 놓으시고 교재가 필요하니까 교재를 좀 참조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퀴즈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복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 복습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부터 그쵸? 전자상거래 응용 보안 퀴즈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문제 1번 다음 중 XML 특성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자, 우리 XML이라는 것은 Extensible Markup Language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표현하거나 표현된 데이터를 상호 표준적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표준적인 데이터 포맷 형식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XML이라고 하는 그 형식이 있습니다. 이 XML은 대부분의 태그와 그쵸? 그 Extensible Markup Language라고 해서 태그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리 HTML은 Hypertext Markup Language가 비슷한데 Hypertext Markup Language에서 이 태그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지만 이 XML에서의 태그는 데이터 meaning, 의미를 표시하는 데이터의 의미를 표시하는 그 언어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 태그입니다. 그게 이제 XML이 있는데 첫 번째 XML의 특성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데이터를 관계 테이블로 표현한다. 두 번째 셀프 디스크립션 그래서 자기 기술형 데이터 형식이다. 3번 다양한 데이터 접근 방법을 제공하는 표준 포맷이다.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 포맷으로 활용된다. 다섯 번째, 데이터 표현을 위한 메타 태그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해서 데이터를 관계 테이블로 표시하는 것은 아니죠. 요거는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를 표현할 때 테이블 모형으로 표현되니까 이 XML 표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그 항목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 XML의 특성은 자기 기술형이자 Self Description Data Format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포맷은 뭐 HTML을 통해서 웹에서도 접근할 수도 있고, 그쵸? 또 다른 어떤 기기에 맞도록 또 만들어서 그 접근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브라우저와 다양한 형태의 그 화면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멀티 플랫폼, 멀티 퍼포스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저장된 그런 데이터 형식이고요.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 포맷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데이터 표현을 위한 메타 태그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60쪽에 그 XML의 개념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서 우리 그림도 있고요. 그치?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참조를 하셔가지고 그쵸? XML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셔야만이 전자상거래 응용 보안 여기서는 이제 전자상거래 표준화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래 정보를 서로 그치? 보내주고 받고 보내주고 하는 거래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트랜잭션 거래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데 있어서의 표준적인 형태의 거래 정보를 어떻게 서로 교환할 건지 그것들을 이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이제 옛날부터 그런 그 표준적인 거래 정보를 저 전자상걸 거래 정보의 표준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포맷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 XML을 이용해서 그치 거래 정보를 표준화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우리 거래 정보를 표준하는 건 EDI라 그래서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그래서 EDI 포맷이 있고요. 칼스 포맷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떠나서 여기서는 이제 XML 형식을 가지고 많이 쓰니까 현재 그런 거 갖고 이제 우리의 표준 데이터를 표현하는 표준 포맷과 데이터를 교환하는 표준 포맷으로 활용되는 것이 XML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가지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자성을 응용 보안에서 그쵸? 그래서 우리가 1번이 관계 데이터로 관계 탭을 표현하는 거 전혀 여기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치 항목이죠. 자, 문제 2번. 다음 중 EBXML, 이비즈니스 XML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비즈니스 XML을 이용해서 전자상거래하는 그 표준 포맷이 있습니다.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 XML 기반의 개방형 전자상거래 국제 표준 규약이다. 두 번째, XML 기반의 전자상거래 보안 솔루션 강화 방법이다. 세 번째, 명세 개발 작업에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특정 플랫폼에 독립적인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그치? 상호 연동하는 방법이다. 다섯 번째, 인터넷 표준 브라우저로 언제 어디서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은 그쵸? XML 기반의 전자상거래 보안 솔루션은 아니죠. 우리 이 비즈니스 하는데 그치? 일렉트로닉 비즈니스 하는데 전자적인 원리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표준화 방법입니다. 공개된 표준화 방법이 EBXML이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 전자상거래 보안 솔루션이 강화되어 있는 건 아니죠. 개방성, 공공성 그러면 오히려 보안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거리가 먼 것은 XML 기반의 그것까지 맞는데 전자상거래 솔루션인데 그것까지 맞는데 보안 솔루션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62쪽에 보시면은 그쵸? EBXML의 특징 이렇게 해서 쭉 표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쵸? 읽어보시고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되셨죠? 자, 다음 문제 3번. 다음 중 EBXML의 구성 요소로 볼 수가 없는 것은 우리 EBXML의 구성 요소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사업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 그 다음에 핵심 컴포넌트, 코어 컴포넌트, 등록 저장소, 그치? 레지스트리, 레포지토리,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 다음에 전송 및 패키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구성 요소가 그 사업 파트너라고 하는 건 그 조금 거리가 멀고요. 요거가 거래 당사자 그래서 트레이딩 파트너라고 하는 거죠. 좀 이렇게 문제 내는 것은 조금 치사한 문제죠. 그렇죠? 이 말장난을 통해서 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업 파트너가 아니고 여기다가 그치 거래 당사자 그래서 트레이딩 파트너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EB XML 구성 요소 161쪽에 보시면 149쪽 여기 161쪽으로 고치셔야 되겠네요. 우리 그쵸 161쪽에 보시면은 여기 161쪽에 보시면 그쵸 여기 이것도 틀렸네. 그쵸? EBXML의 구성 요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 요소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 여러분들 잘못됐네요. 그쵸? 161쪽에 EBXML 구성 요구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쵸? 비즈니스 거래 절차에 대한 표준화된 방법 모델링을 통한 프로세스 및 업무 절차를 정의하는 거. 그 다음에 핵심 컴포넌트, 코어 컴포넌트가 있죠?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기능 객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레포지토리, 등록 저장소, 거래 당사자들에게 제출된 정보를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트레이딩 파트너도 있고요. 그쵸? 메시지 서비스, 그 다음에 전송 및 패키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161쪽에 EBXML 구성 요소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4번 다음 중 EBXML 전자상거래의 응용 분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우리 전자상거래라는 것은 전자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상거래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 상거래 활동에 있어서 대상이 누구냐? 그쵸?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쵸? 어떤 회사를 통해서 물건을 사는 걸 갖다가 우리는, 그쵸? B2C라고 그러죠.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러죠. 그쵸? 우리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주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쿠팡이라든가 G마켓 이런 데는 내가 사용하려고 물건을 사는 거잖아. 이거는 B2C라고 해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사업체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컨슈머, 커스터머, 고객이 하는 거가 있고요. B2C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당근 마켓 거래 이런 거는 C2C라고 그러죠. 고객 대 고객. 그렇죠?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컨슈머 투 컨슈머라고 그러잖아. 그치? P2P는 퍼스트 투 퍼슨도 있고요. G2C는 뭘까? G는 뭘까요? Government to Customer. 정부가, 국가, 정부가 시민한테, 시티즌한테 해주는 서비스들. 그런 것이 있겠죠? 그쵸? 근데 EBXML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과 사업, 대량적인 형태의 주문서를 놓고 그 거래 정보를, 대량의 거래 정보를 갖다가, 그치? 주거니 받거니 하려면 회사들끼리 서로 약속된 거래 정보 형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회사 대 회사에 거래하는 거, 그 B2B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전자상거래 분야가 마켓플레이스, 그래서 그치? B2B 서비스가 더 규모가 큽니다. 거래 규모가. 그치? 그렇기 때문에 회사와 회사들 사이에, 그쵸? 생산하는 회사와, 그쵸? 중간 판매하는 회사와의 관계, 그쵸? 물건을 공급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와의 관계, 그 대량 구매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거래가 자주 일어날 거 아니에요. 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대신에 거래의 형식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EBXML은 B2B 서비스에 이용하는 거예요. 기업 간 거래, 기업 간 상호 전자상거래를 원활하게 위한 XML 기반의 표준 프레임워크가 EBXML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B2B 서비스에 이용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EBXML이라고 하는 건 기업 간 상호 전자상거래를, 그치, 원활하기 위해서 XML 기반의 표준 프레임워크, 스탠다드 프레임워크를 정해놓고 약속한 거야. 회사들끼리, 전 세계에 있는 회사들끼리, 국내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회사들끼리 거래 정보의 표준화를 통해서, 그치? 전자상거래의 그 표준, 거래 정보의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XML을 기반으로 한, 그죠? 그 비즈니스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EBXML, 그래서 요것도 틀렸네요. EBXML이요. 그쵸? EBXML. 되셨죠? 그쵸? 161쪽에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웹 서비스의 표준 기술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제 웹 서비스를 하려면 그 이제 표준 기술을 해야 되는데, 그쵸? 잠깐만요. 네. 웹 서비스의 표준 기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웹 서비스 표준 기술을 보시면은 웹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그쵸?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SOAP,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WSDL, 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 UDDI, Universal Description Directory and Integration. 그 다음에 OASIS라는 게 있어요. Organization for Advanced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 이게 유엔 기관의 그 전자상거래 표준화에서 유엔 기관에 있는 정보 구조적인 정보 표준화의 그죠? 확장된 구조 표준화의 조직 이름이에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하고는. 그래서 우리 교재 163쪽에 보시면은 WSDL이라고 하는 웹 서비스 데스크립션 랭귀지라고 해서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한 표준 언어를 규약한 게 있고요. 그런 표준 언어, 표준 형식을 저장하는 것이 UDDI, Universal Description, Description and Integration에서 여기 등록을 하고, 그치? 등록된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서로 XML 기반으로 교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SOAP라는 거죠.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오아시스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는 거다. 문제 6번. EBXML 및 웹 서비스에 관련된 엑셀 보안 기술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웹 서비스나 EBXML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XML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XML, 데이터를 표현하는 표준 포맷과 데이터 교환 포맷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는 XML을 이용하는 보안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죠. XML, 엔크립션, 그 다음에 그죠? Extensible Public Key Infrastructure. 이거보다는 여러분 XPKI, 요 Public Key Infrastructure의 Extensible 붙이면 XPKI, 그 다음에 XKMS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쵸? XKMS, 그쵸? XML, 요거 XML이요. Key Management Specification. 그 다음에 사무엘 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XACML이랑 Extensible Access Control Markup Language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요거 관련 없는 것은 XPKI는 여기에 관련 있는 게 아니죠. 그쵸? 이거는 퍼블릭키 그 암호화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지난 단원에서 공부한 건데, 그쵸? Extensible Public Key Infrastructure는 우리 이제 무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용하는 거잖아. 와이어리스 퍼블릭 키, 그쵸?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은 여기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우리 여기 관련된 XML 디지털 시그니처라든가 XML 엔크립션, 그쵸? XACML이 있고요. 그리고 그쵸? 그 다음에 XKMS가 있고요. 그쵸? XML 키, 요 SN가 X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라고 있는 거 있죠. 시험에 여러분들 정보보안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이런 걸 자주 물어봐요. 아시겠어요? 165쪽에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거죠. 그쵸?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7번. 다음 중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DRM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시면 DRM을 디지털 저작 관리라고 하는 거죠.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의 약자가 DRM이에요. 그치? 다음 중 DRM 사용자 대상 보안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그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저작권 관리의 요소로서 거리가 먼 것이 뭐냐? 1번 무결성, 인테그리티, 2번 조건, 컨디션, 3번 접근 권한, 퍼미션, 4번 기밀성, confidentiality, 5번 부인 방지, non-repudiation 그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결성, 우리 저작권 보호가 되려면 위조나 변조 이런 것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무결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치? 허락된 사람만 그 저작물을,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죠. 퍼미션. 그 다음에 그치? 안 보여줄 사람한테 보여주지 말아야죠. confidentiality, 부인 방지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여기서 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가 없고요. 여기에 상태, 그쵸? 컨디션은 여기에 관련된 거거든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쵸?
요건 컨디션이라고 하는 상태거든요. 접근 권한이 수행되기 위한 요구 조건 및 제한 요소를 갖다 우리는 조건이라고 하지 않고요. 컨디션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리가 먼 것은 조건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상태다. 그렇죠? 문제 8번. 다음 중 그쵸? DRM 구성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암호, 패키저, 메타데이터, 보안 컨테이너, 클리어링 하우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호, 패스워드는 이거 여기와 관련된 건 아니고 인증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167쪽에 보시면 DRM 구성 요소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한번 쭉 살펴보시고 메타데이터, 패키저, 보안 컨테이너, 아이덴티파이어는 있죠. 암호 대신 식별자는 있죠. 그쵸?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DRM, 그쵸? 제어기, 클리어링 하우스 이런 것이 있다. 여러분들 내용도, 거기 있는 내용도 참조를 하셔서 공부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니까 한번 좀 살펴보셔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보호 대상의 컨텐츠를 메타데이터와 함께 보안 컨테이너 포켓 구조로 만드는 모듈은 EBXML, 아이덴티파이어, 패키저, 클리어링 하우스, DRM, 컨트롤러. 그치? 이렇게 DRM 구성 요소 중에서 그치? 패키저가 그치? 보호 대상의 콘텐츠를 메타데이터와 함께 보안 컨테이너 포켓 구조로 만드는 모듈이 패키저예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게 쭉 167쪽에 그치? 문제 8번하고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자, 문제 10번. 다음 중 PKI 기반의 불법 복제 방지 기술의 설명이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죠? 다음. 콘텐츠를 소비자의 암호키를 이용하여 패키징한다. 그쵸? 우리 PKI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소비자의 종속정 암호화 수행한다. 슈퍼 배포자 기능에 부재된다. 디지털 콘텐츠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한다. 콘텐츠 배포 서버에 부담이 경계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올바른 것은 기업 콘텐츠를 소비자의 암호화 키를 이용해서 패키징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종속적인 암호화를 수행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종속적인 암호화 수행에 따라서 콘텐츠 배포 서버의 부담이 가중된다. PKI 기반은 그쵸? 그 다음에 그 슈퍼 배포자 기능이 부재됐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죠. 디지털 콘텐츠 고유 번호 식별 부여라든가 콘텐츠 배포 서버의 부담이 경감되는 건 DOI 기반인 DOI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PKI 기반의 불법 복제 방지 기술로는 콘텐츠 소비자의 암호화 키를 이용해서 패키징하고 소비자의 그치 종속정 암호화를 수행하고 슈퍼 배포자 기능이 부재하다. 그렇지만 부재하다. 여기 이제 단점이죠. 그쵸? 167쪽에 그치? 우리 PK 기반의 불법 복제 방지 기술과 그쵸? 디지털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 기반의 DOI 기반의 저작권 보호 기술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쵸? 문제 11번. 다음 중 디지털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 기반의 DOI 기반이네요. 저작권 보호 기술의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치? 저작권 관리 정보를 바탕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기술이다. 각종 서적에 부여되어 있는 ISBN, 우리 책을 맨 뒤에 보시면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DOI 표기법이 됐거든요. ISBN도 일종의 DOI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자료에 부여되는 영문, 알파벳, 숫자, 기호, 체계이다. DOI 구조는 프리픽스, 서픽스 형태로 불법 복제 및 불법 사용 방지 기능이 있다. 프리픽스는 10으로 시작한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4자리 발행처 고유 번호로 구성된다. 우리 요거는 불법 복제 및 불법 사용자 방지 기능이 없어요. 요게 단점이죠, 우리. 그렇죠? DOI에서는 불법 복제와 불법 사용자 방지 기능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좀 단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이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재 168쪽에 있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보 보호 기술은 전달하려는 정보를 이미지, 오디오 파일에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그치? 없도록 은밀히 숨겨 상대방에 전달하는 기술이다. 일반 암호화 방법은 암호화를 통해서 정보의 내용을 보호하는 기술인 반면에 이거는 암호화가 되지 않고 그냥 평문을 갖다가 사람의 이 그림 같은 데다 이렇게 모나리자 그림 같은 눈 밑에다 숨기다든가 기술은 정보의 존재 자체를 숨기는 보안 기술이다. 이걸 갖다 우리는 그치? 스테가노그래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우리 대부분의 이미지 같은 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스테가노그래픽 그쵸? 그 다음에 바코드, 워터마킹도 있고 핑거프린트 핑거프린트는 우리는 뭡니까? 지문이라는 거죠. 스크립 그쵸? 크립토그래픽 방식도 있고요. 교재 169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13번 문제 13번 다음 중 디지털 워터마킹 기능의 응용 분야로 거리가 먼 것은 소유자 보호, 데이터 은닉, 이미지 암호, 그치? 이미지 인증, 저작권 보호. 이 디지털 워터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어떤 디지털 우리 이미지를 보면 이미지가 0, 1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쵸? 0은 검은색이고 1은 뭐 하얀색이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안에다가 그 1과 0을 이렇게 변경을 시켜서 이렇게 저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역전화 시킨다 그럴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변경을 시키면은 거기를 보면 거기 원래 0이어야 되는데 1이 돼 있거나 뭐 110으로 돼 있거나 이러면 그것이 이제 변조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변조나 그 바꾸는 거를 이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작권 내가 누구 건지 그렇게 돼 있으면 내 거다라고 보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미지를 암호화시키는 건 아니죠. 이건 전혀 얼토당토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워터마킹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찾아서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 13개의 항상 문제를 풀어보고요. 오지선 대응의 그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 14번 EBXML의 응용 절차를 기술하고 그의 보안 취약점을 조사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EBXM의 응용 절차 그러면 그 기업 간 거래에서 기업 간의 거래에서 전자상거래에 의한 표준 그쵸 문서 교환 및 프로세스 절차 방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교재에 보시면 이게 그림이 쭉 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세요. A 업체에서 그쵸? A 업체와 B 업체가 거래를 하려면 그쵸? 그 표준 EBXML에 저장된 표준 전자상거래 문서를 가져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로컬에 구축하고 그 구축된 정보를 EBXML에 갖다 놓으면 그쵸? B 업체는 그 A 업체가 등록된 표준 형식을 가지고 그치? 그 거래 정보를 만들어서 A 업체하고 합의 준수를 해서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오픈 형태로 위조되니까 전자상거래 개방 표준으로 인해서 그쵸? 표준 포맷의 위변조 가능성이 있고요. 소유자 문제와 거기 등록된 거에 저작권문의 부인, 내가 그런 것을 등록 안 했다라고 하면 부인하면 아주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의를 준수를 해서 할 건지 EBXML 저장소의 해킹 그치? EBXML 저장소는 정보 시스템의 그 디파지토리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그 디도스 공격을 해서 그게 다운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분산되지 않고 하나 다운로드 전체 이 EBXML의 이 표준 거래 절차가 스탑돼 버리겠죠. 그러거나 네 번째 XML 전자상거래 솔루션의 호환성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답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웹 서비스의 WSDL과 UDDI, SOAP의 개념을 기술하고 보안 취약점을 조사하세요. 그쵸?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WSDL, 그 다음에 UDDI, SOAP
이런 것들은 웹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되는 표준, 그쵸? 프로토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뭐냐면 UDDI의 레지스트리에 정보가 위변조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서로 교환하는 데 있어서의 그치? 메시지 위변조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런 취약점이 있다. 16번 XML 보안 기술의 XKMS와 그치? SAML, 사무엘의 차이를 기술하시오. 그쵸? KMS는 공개키 관리를 통한 공개키 등록 및 검증, 키 등록, 폐기와 같은 메커니즘을 제공하지만 사무엘은 시큐어의 토큰 방식으로 형태로 인증에 필요한 권한을 획득한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그 차이를 한번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놓으십시오. 문제 17번 DOI 기반의 저작권 보호 기술을 기술하고 저작권 보호 문제점을 조사하세요. 그랬죠? DOI 기술은 디지털 저작물의 영문 알파벳이 숫자 기호 체계를 부여해서 일종의 바코드 시스템으로 저작권 인증을 하는 기술이거든요. 이 번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치, DOI.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보죠. 윈도우즈를 설치하려도 여러분들 그 숫자를 넣어야 되고 아래 한글 패키지를 설치하려도 이 숫자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일종의 DOI 기반이죠. 불법 복제 방지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서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에 문제가 됐다. 불법 복제 방지 기능이 없다.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18번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 스테가노그래픽과 워터마크 기능의 차이를 기술하세요. 스테가노그래피는 전달하는 정보를 이미지나 오디오의 그 은밀한 이미지 같은 데다가 그치? 원래 그 내용들을 인간이 감지할 수 없도록 은밀히 숨겨 그치? 상대방에 전달하는 기술로 일반 암호화와 같은 방법은 암호화를 통해서 정보의 내용을 보호하는 기술인 반면에 이 기술은 정보의 존재 자체를 은밀한 데 숨겨서 보내는 거죠. 그럼 그것을 받는 사람이 봤을 때, 그 은밀한 곳을 봤을 때, 그게 숨겨져 있으면 정당하게 나한테 전달이 된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반면에 워터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자체 내에 어떤 정보를 이렇게 변조를 시켜서 이미지의 일부를 바꿔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 보시면 그걸 풀어보면 그게 바뀌어서 나는 1100으로 보냈어. 그러면 내가 보면 1100이 돼 있으면 그 이미지가 올바른 거다라는 거고 만약에 1100이 아니고 또 다른 걸 바뀌어 있으면 그 이미지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스테가노 그래픽 방법과 워터마크 기능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좀 교재를 통해서 또는 그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공부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우리 정보보안 전공자로서 알려면 이런 것들도 디지털 저작권 관리, DLM 기술 이런 것들 여러분도 알고 있으셔야 되니까 우리 전공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차이점, 그렇죠? 또 방법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자, 우리 미리 여러분들 공부하신 내용이고 또 강의도 들었고 그치? 미리 퀴즈도 풀어본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쵸? 확실하게 그쵸? 복습이 되고 내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쵸? 그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그치? 응용 보안에 여러분들이 퀴즈 풀이 하는데 그치? 전자상거래 응용 보안 퀴즈 풀이 하는데 그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쵸? 마치겠습니다.